안녕하세요, 하랑드론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DJI 에어 3S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항공 촬영을 시작한 게 아마 매빅 에어였는데요. 그리고 첫 상업 촬영을 시작한 게 에어 2S였습니다. 에어 2S가 출시될 당시 상위 모델인 매빅 2 프로와 동일한 크기의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출시되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에어 3가 출시됐었지만 모두가 1인치 센서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에어 3에는 1인치 센서가 탑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에어 2S보다 크기가 작아진 센서를 탑재한 에어 3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고 저 역시도 실망을 하면서 에어 3는 구매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이 에어 3S, S를 달고 나온 만큼 상위 모델인 매빅 3 프로를 과연 능가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 성능을 확인해야겠죠. 에어 3S는 두 개의 카메라를 달고 출시되었습니다. 전작과 동일하게 1배 그리고 3배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자, 에어 3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광각 카메라가 1인치 센서로 센서가 조금 더 커졌죠. 센서 크기가 1인치로 커진 만큼 저조도 환경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만 안개 사이로 나무가 잘 보이더라고요. 70mm 준망원 카메라 역시 1인치 못지않게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지만 역시 1.3분의 1인치로 작은 크기 때문인지 메인 카메라보다는 디테일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에어 3S는 이제 센서가 커진 만큼 DJI에서도 메인 광고 화면을 보면 영상보다는 사진이 잘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리 파노라마 기능은 새로 생긴 기능인데 기존 파노라마 사진은 정해진 화각의 초광각 촬영의 느낌이었다면 이번 프리 파노라마 기능은 휴대폰으로 파노라마 사진을 찍듯이 원하는 구역까지 파노라마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70mm 준망원 카메라로도 파노라마 촬영이 가능해져서 왜곡 없는 파노라마 사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DJI 드론 최초로 라이다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산업용 드론까지 전부 포함해서 최초로 라이다 센서가 장착되었는데요. 이 라이다 센서 덕분에 주변 환경을 기억하고 비행 경로를 역추적해서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리턴 투홈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지하 주차장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RTH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홈포인트까지 경로가 생성되고 복귀를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경로 역추적이 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복잡하다면서 RTH를 중단해 버리는데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곳에서 상업 촬영할 일이 많은데 그때 실내 RTH가 좀 유용하게 사용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서 복잡하다고 끊기는 걸 보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산 정상에서 한번 나무 밑에 나무가 울창한 곳에서 이제 RTH를 테스트했을 때는 나무를 피해서 제가 정확하게 비행을 했던 걸 역추적해서 이제 나무가 없는 곳으로 쏙 들어와서 자동으로 착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자동 리턴 투홈은 좀 좋은 기능 같지만 아직까지 실내 촬영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기존 미니4 프로에서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게 액티브 트랙 360이 사용 가능합니다. 전방 라이다 센서가 있으니 전선이나 나뭇가지 같은 얇은 장애물도 다 피해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가로수가 있는 길 사이사이로 한번 다녀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얇은 나뭇가지는 인식을 잘 못하고 좀 많이 박치기를 하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나뭇가지도 인식을 잘 못하는 걸 보면 전선은 사실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에어 3S에는 내장 메모리가 무려 42GB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일상 촬영할 때는 별도의 SD카드 없이 촬영이 가능한 수준인데요. 기존 제품들에도 내장 메모리가 있지만
그 내장 메모리 자체가 8기가 이런 식으로 작기 때문에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내장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기체에 있는 데이터를 옮길 때 항상 기체를 켜고 기체 뒤쪽에 C타입을 연결하고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그 내장 메모리 카드를 읽어와야만 이제 데이터를 뽑을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번거로워서 내장 메모리를 잘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에어 3S에는 이런 단점을 없애버릴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 기체가 꺼진 뒤에도 12시간 동안 이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기 때문에 기체를 끈 상태에서도 언제든지 휴대폰으로 촬영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서 촬영본을 금방 휴대폰으로 옮길 수 있었고 촬영 즉시 SNS용 영상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에어2S가 출시될 당시 DJI의 최신 비행 기능들이 탑재된 상태로 매빅2 프로와 동일한 센서를 달고 출시해서 상업 촬영에서도 에어2S를 사용할 만큼 굉장히 좋은 기체였었는데요. 이번에 출시된 이 에어3S 역시 DJI의 모든 최신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매빅3 프로보다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빅3 프로의 포서드 센서 크기를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센서 크기와 더불어서 매빅3 프로는 하셀블라드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거기다 매빅3 프로는 가변 조리기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빅3 프로는 330만원, 그리고 에어 3S는 약 180만원, 거의 2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면 에어 3S는 충분히 매빅3 프로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론 촬영을 취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업 촬영 쪽으로도 넘어갈 생각이 있다면 에어 3S를 첫 드론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매빅 4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에어 3S가 최고의 가성비 드론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기존의 매빅 3 프로 그리고 에어 3, 더 나아가서 미니4 프로 이렇게 사용 중이신 분들은 굳이 이번에 이 에어 3S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